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자, 오늘이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자, 아침에 우리 시장, 시작하자마자 폭락으로 시작하는 아주 험악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비단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죠. 가까운 일본 시장도 동반해서 2% 넘게 폭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역시 이러한 문제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결국에는 보복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식이라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해서 전면전으로 확산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당장 큰 악재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태를 맞이해서 10% 이상 추가 폭락할 수 있다는 그런 설이 유력해질 수도 있어서 그 점이 약간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1의 주제는 역시 증시가 보는 이러한 사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이러한 사태와 증시가 보는 이러한 사태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좀 해볼 거고요. 또 삼성전자 잠정실적, 지난 4분기 잠정실적이 발표가 됐죠.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점을 또 점검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한 가지 주제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현재 바이오주들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더욱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이오주의 10대 특성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면 바이오주들에 대한 매매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해서 준비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현재 이런 쇼크,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란이 결국에는 군사적 보복을 했다는 거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인데 그 규모나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체가 큰 악재가 된다는 건데요. 사실 그 전부터도 이란 측에서는 2015년도 핵협정을 4년간, 5년간 유지하다가 결국에 탈퇴했고, 더 나아가서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보복을 경고를 했습니다. 현재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을 했으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자, 미국 측은 그에 불사하고 있죠.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끝낼 준비를 했다 하는 식으로 국방부 장관 직접 나서서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결국에는 우려했듯이 일촉즉발의 전면전 확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나스닥 선물도 한 120포인트, 130포인트 이렇게 빠진 적을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큰 폭으로 밀리고 있고요. 또 현재 일본 증시도 현재 2% 넘게 급락하고 또 환율도 원화 가치가 12원이나 현재 급락하는 원달러 환율은 올라갔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공포스럽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즉 증시 관점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보면 특히 현재 보편적으로 우리가 인류 전체, 글로벌 전체 보편적 정의 관점에서 또 현재 글로벌 전체 안보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이 문제는 심각할 수도 있고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 관점에서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사실 전쟁이라고 현재 이를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완전히 기울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대대적인 확전이 사실상은 불가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확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전 1991년인가요? 그 2003년도에 당시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또는 그보다 더 짧게 완전히 일방적인 초단기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전쟁도 아닙니다. 사실상 사륙이죠.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기로 끝난다면 사실상 그 전쟁에 의한 금융시장에 대한 피해 정도는 최소화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지난 1991년도 걸프전, 2003년도 이라크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요.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예를 보면 1991년도 걸프 전쟁이 있었을 때 당시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22%로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2003년도 이라크 전쟁 때 35%로 올라갔고, 또 다른 전쟁에서도 이 전쟁이 미치는 증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평균적으로 보면 미국 증시는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고, 미국 증시가 좋다면 우리 증시도 최소한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단 그런 점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 없다 하는 점을 그런 측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또 현재 국내 시장을 통해서 리스크 수위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건데, 일단 오전 10시, 지금 현재 10시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개장 초에는 외국인들이 선 현물을 동시에 순매수했다는 건 지금 약간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스크가 현재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히 외국인들은 기존의 현물 포지션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재 갖고 있는 현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잘하면 선물을 단기 트레이딩 했을 때 상당한 차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 단기 차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쇼트, 지수가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한다는 뜻이죠. 쇼트가 나와야 된다는 건데요. 과연 그런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기관들은 현재 별달리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과연 그 스탠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등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지수 시장 전체와 관련된 악재가 나왔을 때에는 제1번 타자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 약세에 현재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서 현재 지금 그 전과 다른 그런 모습이고요. 관련해서 코스피에 있는 원익 IPS, DB하이텍, PSK, 테스나, 유젠테크,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 일단 제가 글씨로 자막으로 별번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주 위험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조금 수급을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237억, 현재 10시 40분 지나가고 있네요. 237억 순매수하고 있어요. 선물 쪽에 매도를 하긴 하네요. 순매수했다가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은 일견 당연한 것입니다. 현재 위험이 어떻게 진행될지 단기적으로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또 현재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매도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요. 하지만 매도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요. 그에 상응하는 현재 기관 매수가 뒷받침이 돼서 그에 따른 시장에 주는 마이너스 효과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는 것이고 그 자체가 특히 외국인들이 현물을 순매수한다는 것에서 전쟁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의 크기는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다 하더라도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요. 자, 기관들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인데 이 포지션은 기관들이 현물을 많이 매도한다는 것에서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포지션은 그 전부터 12월 달부터입니다. 지속적으로 현재 유지해왔던 같은 포지션입니다. 특별히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정도의 일관성을 현재 지키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닥 선물이 현재 129포인트나 폭락을 하고 일본 증시가 2.4%나 폭락을 해서 단기적으로 하루짜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내일이 되겠죠. 내일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현재 받을 것이라는 건데 아마도 내일 우리 증시를 예측해 본다면 미국 증시의 결과에 따라서 약하게 시작했다가 전약 후강 형태로 낙폭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오늘 내일 수급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지수 폭락장에서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현재 이란 사태의 리스크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길지 알 수 있는 그런 한 대목이 증거가 되겠고요. 또 현재 코스닥을 보면 오히려 지수에 무관하거나 방어적 성격을 가져야 될 바이오주들이 크게 휘청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대별되게 솔브레인 보세요. 견조하죠. 솔브레인 오른쪽에 여기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보세요. 유진테크도 아주 견조합니다. 또 원익 IPS도 마찬가지죠. 아주 견조하죠. 전부 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또 DB 하이트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고 있고요. PSK 같은 경우도 세종 장비 쪽이죠. 반도체. 이것도 아주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전부 다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의미 있는 종목들은 추세적인 아주 강세적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S&P 반도체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도 시장에 관한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윤곽을 뚜렷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두 번째 주제인 삼성전자 실적 발표. 사실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삼성전자는 오늘 아침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적이 4분기 실적, 잠정 실적이죠. 매출이 59조 원, 예상치가 61조 원이었던 건데 약간 그보다 낮은 그런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마이너스 0.5%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요.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죠. 7조 1천억 원이나 나왔어요. 작년보다 34%나 감소한 결과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상치 6조 6천억보다 훨씬 많아요. 5천억 정도인데 이 규모가 5천억 정도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온 결과였다는 거죠.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까지도 같이 올라갑니다. 반사이익을 받는 것이죠. 부분별로 추정 실적을 한번 부분별 실적은 안 나왔습니다. 부분 실적은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반도체 부분 DS라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은 아마도 예상치는 3조 원 남짓, 3조 원인데 3조 3천억, 4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더 나온 것 같아요. 3조 5천억 내지 3조 7천억. 반도체 디램 가격이 바닥을 찍고 조금 회복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그 비중도가 높은 SK 하이닉스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 어려운 장세에서 만들어내는 그 기염을 토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장비주 일체가 특히 우량주들이 강세에 보이는 직접적인 배경으로도 작용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상보다 반도체 업황이 빨리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하반기 때 정도에서나 회복될 것이었던 건데 상반기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것이다 라고 추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온다는 거죠. 그리고 휴대폰, IM 부분입니다. 2조 5천억 정도 내외가 나왔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는데 원래 예상은 2조 원 약간 넘는 정도 수준 될 것이 했던 건데 그보다 조금 더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추정이 되고요. TV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입니다. 합쳐서 한 1조 원 정도 내외 해서 전체 합계가 이제 7조 1천억 정도 나왔다는 건데요. 이를 풀어 2020년도 실적 전망을 해보면 일단 1분기 때 원래는 6조 원 약간 넘어가는 정도로 봤던 건데 7조 넘게 잘하면 7조 5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특히 갤럭시 S11의 실적이 반영되는 그런 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 9조 원 이상, 최소 9조 원 및 9조 원, 또 그 이상 나올 소지가 상당히 크고요. 당초에는 8조 정도 나올 걸로 봤던 거거든요. 또 1조 이상 더 나올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때에는 한 10조 원 정도 간신히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이때부터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조 원 내지 1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잘하면 그 이상 나올 수 있다. 인 거고요. 그랬을 때 2020년 전체 36조 원 내지 40조 원 그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 원래는 현재 작년이 28조 정도 됐거든요. 28조 원 정도. 그런데 그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2020년도 새해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33조 원 내지 34조 원 봤던 건데 그보다 적어도 10% 이상 잘하면 20% 넘게 영업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성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식이 되면 반도체 슈퍼 사이클도 보다 빨리 오거나, 그랬을 때 실적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좋아져서 2021년도 내년도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인 영업이익 58조를 넘어서 60조가 될 가능성, 60조 넘어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가 여기서 그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연말쯤 되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까이 또는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상정해 두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반도체 소재나 반도체 장비, 특히 우량주들이 힘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다 하는 관점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분야, 종목 쪽에 초점 맞춰서 계속 일로 매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일단 삼성전자 실적의 의미를 정리해 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주제입니다. 현재 특히 지금 바이오 테마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까지 그렇게 또 급반등을 했던 신라젠 같은 경우는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강세죠. 그런데 현재 신라젠은 오늘은 그래도 오늘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 HLB나 메지온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큰 폭으로 떨어지는 지수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이 특성이 일반적인 특성이 아닙니다. 이걸 그 전과는 다른 특성을 현재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바이오와 관련된 매매를 할 때 그 맥을 잡을 수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바이오주들은 그 전과 다릅니다.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바이오주들은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아하는 대중주가 됐다는 거죠. 대중성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강세장이 나올 때는 바이오주들이 틀림없이 뜬다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항상 타이밍과 분위기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만큼 동반성, 같이 움직입니다. 바이오 올라갈 때 한 종목만 따로 크게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무차별적인 동시 상승 또는 동시 하락을 한다. 이런 건 오늘은 동시 하락을 하고 있죠. 투자 심리가 특히 좋을 때는 크게 같이 올라가고 투자 심리가 오늘같이 위축될 때는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다른 어떠한 섹터보다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추종성. 어제 같은 경우 신라젠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또는 현재 헬스케어, 셀트리온 같은 종목. 또 현재 코스닥에서 찾아본다면 현재 HLB나 메지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에 해당이 되죠. 메지온. 또 현재 유명한 종목들이 또 뭐가 있나요? 현재 젠비엑스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요거를 차트를 요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약간 위에다 올려놓을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해서 어제는 이제 신라젠이나 헬릭스미스가 시장 바이오 테마를 이끌었던 주체가 됐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원래는 바이오주는 지수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지수 방어적, 시장 방어적 섹터입니다. 지수가 떨어져도 크게 떨어져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건데 최근에 바이오주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지수나 종합지수나 시장 분위기에 아주 민감한데요. 민감하는 정도가 상당히 커요. 이 점. 오늘 같은 경우가, 또 어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그 가변성, 어,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 가변성도 크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변동폭도 상당히 큽니다. 월요일날 3.95% 정도 폭락했던 바이오주가 어제는 3.64% 정도 또 급등을 하고요. 오늘은 또 4% 넘게 급락을 합니다. 그런 변동폭도 상당히 커요. 가변성 및 변동폭한 것도 특성 중에 특성이고요. 그리고 펀더멘탈하고 무관하죠. 실적이나 이런 것과 거의 무관합니다. 해서 어떤 특정 재료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신라젠이 그렇죠. 임상 뭐 재개 가 그렇고 젠비엑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있었던 재료 때문에 그런 것이고 헬릭스미스 어제 재료가 나와서 그런 것이고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재료식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재료가 헬릭스미스에서 작용이 됐던 거죠. 또 한 가지 테마 측면에서 본 그 일반적인 어떤 순환매가 들어오는 그런 장세가 됐을 때에는 이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IT주와 어, 대체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 다 같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박스권 횡보 순환매 장세가 됐을 때에는 IT와 그리고 바이오주는 서로 대체적으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거나 그 반대로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는 대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계가 있고요. 좀 응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성, 단기적 폭발성과 중장기적 폭발성이 있다는 거죠. 어제 단기를 본다면 신라젠이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는 것도 있고 또 HLB를 보면 HLB가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죠. 이게 언제입니까? 지난 10월 달부터 11월 달 한 달 사이에 주가가 5만 원 이하에 있던 주가가 한 달 사이에 4배가 올라갑니다. 20만 원 이상 올라가기도 하죠. 그런 폭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단기간 급등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또 상당히 선호하기도 한다. 반면에 단기 급락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니까 그 점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 종목은 주가가 다소 좀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인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근데 시세가 조작되는 측면도 조금 있어 보인다는 거죠. 주가가 좀 인위적으로 현재 그 형성되는 측면도 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시세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뭐 젠백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메지온 같은 종목도 좀 그래요. 뭔가 약간 수상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건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전혀 없어요. 그걸 알아봐야 도움이 별로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세도 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악재 때문에 현재 급락, 뭐 며칠 동안 급락한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 주가가 급락을 하면 그 이상은 잘 안 빠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HLB도 그렇죠. HLB가 이런 모습이고요. 또 헬릭스미스도 급락한 후에 더 이상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매지온도 그렇죠. 매지온도 이렇게 급락한 후에 별로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한 젠백스 같은 종목은 차트에 잘 나타나질 않습니다만 그 전에 이런 모습입니다. 크게 급락했던 그런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크게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실적과 관계없으니까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어떤 가능성만 있어도 그에 따라서 일반 개인들의 우호적인 그런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떠받쳐지는 그런 모습이 동일 종목 내에서도 그렇지만 시장 전체를 봤을 때에도 특히 바이오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 바이오주 신약과 관련된 종목을 베팅을 했는데 뭔가 잘못돼서 급등을 했다면
주가가 이미 반토막된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순조름을 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물량 조절은 필요할지 몰라도 그때는 오히려 반등을 노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그러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어제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좋았던 것은 몇 가지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보면 지금 현재 바이오주 자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바이오주들을 보면 일단 신라젠이나 여기 있네요. 신라젠이나 또는 현재 뭡니까 헬릭스미스 같은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가 좀 있었고요. 또 어제는 오늘과 다르게 시장이 좀 안정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가 반등에 나오고 외국인들 순매수 나오니까 일반인들 어, 일반인들 그 개인 투자 심리가 크게 회복이 되죠. 그에 따라 일반인들이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 바이오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 그리고 크게 보면, 길게 보면, 금년 한 해 바이오주의 전반적 환경이 특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의 2020년 금년 실적 모멘텀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작용될 것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번 달 중순경에 있죠. 중순경에 있어서 그런 것도 호재가 될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는 건데 사실은 펀더멘탈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그런 모멘텀이 이제 결정되고 주어지고 하는 것이니까 결국 현재 그런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것이 그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가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좋을 때와 나쁠 때가 확연하게 다르고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 바이오를 매매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향후 시장 상황에 걸맞는 내용을 준비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 좀 좋게 생각하시는 동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이나 또는 현재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